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명언은 단체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라는 설이 있고 영국 전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 있는데 둘 다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당시 임금인 선조는 조국을 버리고 명으로 망명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을병을 일으켰고 곳곳에서 전과를 올렸죠. 여기서 잠깐 임진왜란 초반 조선은 상대도 안되게 모든 전투에서 왜군에게 처참하게 깨지는데요. 선조는 거기에 대해 이따위로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거의 오늘날 자유 일본당과 비슷한 행태를 보입니다. 설선생의 해설을 잠시 들어볼까요? 과연 우리가 조총 때문에 육지전에서 그렇게 그들한테 졌느냐? 이런 질문 참 저한테 많이들 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총은 우리 조선군의 주력 장거리, 원거리 무기인 활에 비해서 현저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연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약 넣어야죠. 그리고 쑤셔대야죠. 거기다 총알 넣어야죠. 그리고 심지 달아서 빵 하고 당기면 놀이새가 치면서 심지에 불이 붙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이 반나절만 연습하면 조총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 백성들이 군인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병농일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장점을 10분 살린 게 당시의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조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술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활용을 잘했다 하더라도. 근데 왜 우리는 조총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선조가 그렇게 주장했고 사관들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요? 당시 일본인들이 수적으로나 훈련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강목만, 무슨 몽둥이만 들고 왔어도 우리가 졌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잘 훈련돼 있었고 굉장히 용감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신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총이 크게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군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주대첩의 김시민, 행주대첩 권율,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수신 장군의 수많은 대첩들, 절대 열세의 병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죠. 서해 유성룡은 임진왜란 직후 진비록을 집필합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참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세관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침략국인 일본에 넘어가 번역되어 일본판 징비록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그로부터 다시 300년 뒤에 조선 침략을 꿈꾸고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이 완성된 것이죠. 징비록의 교훈을 침략자 일본이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각에선 역사를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라 덮자고 치부하지만 그 일각이란 주로 자유당 세력이죠. 역사란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당시의 최선은 무엇이었는지를 현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서 성공적인 사례의 장점을 발굴하여 개성시켜 나가자는 취지를 밝혀내는 것이지요. 반성하지 않은 불행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 조선은 또다시 일본에게 침략을 받고, 그러나 두 번의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타나셨던 수많은 위인들이 300년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영웅들이 존재해야만 겨우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유성룡처럼 징비록을 만든 사람 있었습니까?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매국노 친일파들 우리가 철저히 단죄했습니까? 친일 청산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5.18 학살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임당했으나 또 어떤 국민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참으로 무책임하게 음모론으로 몰고 가죠. 그 총구가 그때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당시 정부, 해경, 해군이 민간단체인 알파 잠수 기술의 구조와 수색 작업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건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300여 명의 희생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 정치 세력들이 이번 강원 고성 산불을 보고 촛불 정부라 그런지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며 비아냥거리고 있죠. 세월호 때 이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어떤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떡하니 찍어주고 있죠. 한마디로 개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자리가 뭐가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요. 권력이 한없이 가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주에선 사드 배치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시위하고 난리치셨죠. 그런데 선거에선 또 자유당을 떡하니 찍어주셨습니다. 포항 시민들 지진 때문에 날린 재산 국가 상대로 보상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지진은 그들이 선택한 정치인 이명박의 작품 지열발전소 때문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반성 없는 불행한 과거는 반복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항 시민들의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는 불순 세력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세종대왕과 이수신 장군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지지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과 진정성을 못 알아보고 끊임없이 마타도한 세력들은 존재했습니다. 태극기 모독당과 똥파리, 과연 그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분들을 제대로 알아봤을 거라고요. 이재명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세종대왕도 이수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이재명은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